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갤럽 지지율이 또 방송하는 오늘 나왔는데요. 놀랍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뜻이 여기 그냥 반영됐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잘하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흐름상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고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돌발 상황의 악재들이 다 반영된 이 지지율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만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뭐 미세하나마 올라갔거든요. 지난주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3% 올라서 74%가 됐습니다. 출범 초기하고 아주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의 미투 문제를 포함해서 좀 부정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재인 우리 정부가 큰 방향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의지의 박수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거 플러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빠져서 개혁 작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아니고 당이 똑같다고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개혁 작업이 안 될까 봐서라도 더 지지를 해줘야겠다라는 그 느낌이 좀 들어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국민들이 성숙하다는 뜻이죠. 내가 그냥 문재인 대통령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위해서. 적극적 지지겠죠. 네. 예. 내 삶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이 주춤하면 안 되라고 하는 확고한 정치적 수준이 높아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선거에 대처하는 야당들이 이런 거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분석이 안 되니까 좌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지지를 넘어서 주체적 지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지지. 예. 그런 스캔들로 같은 당이라고 해서 같은 당의 대통령, 당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투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오히려 막 반등하고 이러는 부분은 확실히 국민들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인드랄까 눈높이가 엄청 높아진 거다. 저는 그런 결과물로 보거든요. 예. 요즘은 그렇게 70%를 넘어간 지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뭐라 하나? 예전에는 60%가 깨졌다. 59.9%일 때. 그래가지고 막 종편이나 여러 군데서 문재인 정부가 불안하다 이렇게 막 흔들었잖아요. 네, 더 과장하고 네, 더 과장되고. 신나서 막. 지금은 뭐라 그러죠? 73%면? 지금 그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여론조사 안 봅니다. 안 봐버려요. 아니 실제로 지금 그 홍준표 씨는 네. 여론조사 중에 특히 갤럽을 떡 찍어서 네.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갤럽이 사실은 이명박이 최측근 최시중이 운영을 했었다는 걸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이제 국민들한테 먹혀서 그런 거지 또 떨어질 거야. 그런 식의 정신승리를 계속 반복해 왔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슈가 조금만 악재가 나오고 뭐 최근만 해도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 막 선동해 돼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걸로 막 부채질 해댔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왜 문재인 후보에게 계속 했던 이야기 박스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더 좀 예민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율을 꼭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우리 정부에서 예민하게 지금 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이명박근혜 정권 때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일부러 뭔가를 띄워서 부양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예. 경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전시성 정책 한번 떠보기 해가지고 요런만 떠보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이렇게 부양시켜 왔다 그러면 네. 문 대통령은 그냥 어쩌면 계획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꾸준히 묵묵히 가다 보니까 악재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당연 사필 기정으로 남북 같은 완전 호재가 하나 생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남북 문제가 그게 막 발표되고 거의 동시에 안희정 지사 건이 터지면서는 올라갔다기보다는 미세하게는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계속 다시 오르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일시적인 충격파가 있었던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힘이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기보호 본능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빠지고 개혁을 못하게 되면 결국엔 내 손해라고 하는 정치적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세를 보이고 그러는 속에 이제
최근에 오늘 일자리 추경 4조 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 추경 4조라는 것이 잘 처리돼서 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또 다른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서 드려본 소리입니다. 광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밖에 없다 보니까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후보 검증을.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후보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부산의 원팀처럼 광주도 원팀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의 원팀은 새누리당이 지금 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앗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원팀이기 때문에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더 큰 새누리당을 이겨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단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호남에서 민주당, 광주에서 민주당의 원팀을 통해서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당선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검증을 철저히 하는 원팀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검증을 안 돼요, 검증이란 것이. 우선 광주만 하더라도 후보가 벌써 7명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이 검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KBS 방송이 2주 2번에 걸쳐서 선거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는 일자리 토론이었고 하나는 그 교통 토론이었고 2주째. 근데 2주째 이용섭 후보나 윤장현 후보가 안 나와요. 그 토론 프로그램에. 같이 하는 토론 프로그램. 그래서 왜 안 나오냐? 뭐 계속 그래도 안 나와요. 아마 나오면 왜 일자리 버리고 국민 일자리 버리고 자기 일자리 찾아왔냐. 뭐 이런 식 공격받을까만이. 그 편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나오니까 검증이 또 안 되는 거죠. 검증을 철저히 한 원팀. 이런 것이 광주는 중요한 거죠. 예. 정치한다는 거 참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정치의 기본은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누구든 간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 네.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권위,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마인드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네. 정치인은 오히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성.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토론을 해야 된다면 토론장에 나와야 되고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것이 불리하더라도 아무튼 공을 위해서 나와야 된다면 알 권리 위해서 나와야 된다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주판을 두들고 계산기를 두드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광주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수도?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때 한번 아뜨거를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주의 세력의 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총선 때 너무 아프니까 전라남북도 호남에 엄청 공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이영부인부터. 네. 그래서 광주에서 어떤 분이 시장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광주시장은 중앙정부의 전달자, 관리자, 기능인, 행정인, 이런 사람이 그동안 이제 광주시장이 됐어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방정부라는 것이 자립성과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지방정부의 어떤 독립성과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광주광역시라는 곳은 그 사실상 수도가 서울이지만은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광주가 갖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그 심장이기 때문에 광주의 리더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지역의 리더도 훌륭해야 되지만 광주의 시장, 광주의 리더는 광주다워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런 것을 아마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지금도요 서울 올라와 살면서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호남 출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서름도 분명히 있고 근데 사실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 같은 느낌으로 자부심 갖고 살았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서울 올라와가지고 광주 출신이나 호남 출신이라는 거 숨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렇죠. 번적지도 바꾸고 그랬던 것은 익히 우리가 들었던 것이고 사실은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그 구도청 앞에서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의회 기자실이라든가 이용섭 후보도 뭐 기자실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했었는데 제가 구도청 앞을 선택했던 것은 저는
뭐 다른 분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곳에서 당당히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구도청 앞에 야외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발표했던 그 전일빌딩 도청 앞 그 광장이었어요. 우리 문재인 후보 시절에 공약 발표를 하고 두 번씩이나 거기에 서서 광주의 얘기를 하고 호남의 이야기를 했던 그 장소에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강기정 후보 당신은 거기에 설 자격이 충분히 있다.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출마 선언장이 남달랐다는 것도 있고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광주의 시장은 그런 자긍심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걸 더 나아가서 제가 5.18을 넘어 더 큰 광주, 이런 슬로건을 뭐 잡아봤습니다만, 우리가 5.18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내지는 확실히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5.18을 넘어서서 더 큰 미래로 향하는 그런 일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광주의 리더는 다른 광주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젊은 정치인이 인생의 스토리도 있어요. 네. 광주에 딱 맞는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뭐 쉽게 표현하면 개고생하신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시장님들은 대부분 다 관료 출신들이 많아서 네. 5.18 때 도대체 광주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일까 싶은 그런 역사가 꽤 많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아침에 차 한잔 하는데, 광주의 후보 검증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적어도 광주시장 후보의 검증 기준, 광주시장 후보의 자격 기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또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좀 공감이 됐었어요. 예. 1980년 5월 달에 시민군의 뭐 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독재에 맞서다가 돌아가시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어떤 분이 광주시장을 40년 가까운 시간 흐른 다음에 하면 얼마나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냐고요, 일단은.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실무도 겸비해 이명박과 막 맞서 싸워가지고 탄압도 받아. 이건 뭐 거의 완벽하신 분인데. 심지어 당의 정책 같은 걸 만드는 컨텐츠도 있어요. 어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지자체 장들, 리더들은 행정력이 강하거나 이렇게 이러면 된다 했는데, 앞으로는 당에 신뢰받는, 그래서 당과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저는 느낀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이제 5년이 지나면 새로운 정부로 또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이어갈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 또는 이런 대통령이 아니라 정당이란 말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도 만들고 유지하고 함께 가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공천하고 세워서 민주당 정부를 계속 이어가야만 좋은 정책도 이어지고 좋은 사람도 많이 발굴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을 볼 때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정부의 리더, 시장, 도지사들은 정말 민주당스러운, 민주당다운 그런 사람이 역시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